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머니가 밥을 지으실 때 흰쌀에 검은 콩이나 보리를 섞으시면 괜히 투덜거렸던 기억이요. 저도 그랬습니다. 흰쌀밥이 훨씬 맛있는데 왜 굳이 잡곡을 넣으시나 싶었거든요. 친구네 집에 놀러가면 새하얀 쌀밥이 나오는데 우리 집은 왜 맨날 검은 콩이랑 보리가 섞여 있는지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건강을 생각하게 되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작은 선택이 얼마나 현명한 것이었는지를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던 거죠.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흰쌀밥을 드시나요? 아니면 잡곡밥을 드시나요? 사실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하루 세끼 1년이면 1000번이 넘는 식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밥입니다. 그 밥을 어떻게 지어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2024년에 213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한국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잡곡밥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가난해서 잡곡을 먹는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잡곡밥을 먹는 가장 큰 이유로는 건강관리가 27.9%, 영양이 풍부해서가 26.4%였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서라는 응답도 12.2%나 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잡곡밥의 건강 효과를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잡곡밥이 정말 그렇게 좋은 걸까요? 그냥 좋다 하는 건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강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하시죠? 오늘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잡곡밥이 왜 우리 몸에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먼저 백미와 잡곡의 차이부터 알아볼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왜 잡곡이 좋은지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흰쌀, 즉 백미는 벼에서 껍질과 쌀겨, 신운을 모두 깎아낸 쌀입니다. 하얗고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됩니다. 밥맛도 좋지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흰쌀밥을 보면 입맛이 돌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쌀의 영양소 중 무려 95%가 바로 그 깎아낸 껍질과 신운 부분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모두 그 껍질과 신운에 있는데 맛을 위해서 다 깎아버린 겁니다. 결국 백미는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이 텅 빈 탄수화물 덩어리인 셈입니다. 맛있지만 영양이 없는 조금 슬픈 쌀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현미나 보리, 귀리 같은 잡곡은 어떨까요? 이런 곡물들은 껍질과 신운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예를 들어 현미에는 백미보다 마그네슘이 3배나 많고 비타민 B1, B2, B6도 훨씬 많이 들어있습니다. 철분과 아연도 더 풍부합니다. 귀리는 더 놀랍습니다. 식이섬유가 백미의 무려 12배나 됩니다. 단백질도 백미의 2배 정도 들어있고요. 같은 곡물인데 이렇게 차이가 크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잡곡에는 백미에 없는 특별한 성분들도 있습니다. 보리와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고 흑미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 들어있고요.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다양한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잡곡밥이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일을 하는지 4가지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혈당 조절입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라고 하니까요. 혈당 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흰쌀밥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탄수화물이 빠르게 소화되면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마치 놀이공원 롤러코스터처럼 혈당이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하면 우리 몸에 큰 부담이 됩니다. 피로감도 심해지고 배고픔도 빨리 느껴지고 무엇보다 췌장이 혹사당합니다. 하지만 잡곡밥은 다릅니다.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와 흡수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혈당이 서서히 오르고 서서히 내려가기 때문에 몸에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에너지도 오래 유지되고 배고픔을 덜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혈당지수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혈당지수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것인데요. 70 이상이면 고혈당지수 식품, 55 이하면 저혈당지수 식품으로 분류합니다. 백미밥은 70 정도로 고혈당지수 식품입니다. 반면 현미밥이나 보리밥은 55 정도로 저혈당지수 식품에 속합니다. 똑같은 밥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혈당 관리를 위해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먹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단에서 주식인 쌀밥을 통곡물로 바꾸는 것이
전체 식사의 혈당 지수를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매일 백미 50g을 통곡물로 바꾸면 당뇨병 발병 위험이 16%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50g이면 밥 한 공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만 바꿔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보리나 귀리 같은 다른 통곡물로 바꾸면 그 효과가 36%까지 올라갑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심장과 혈관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시죠?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같은 질환들 말입니다. 잡곡밥은 우리의 심장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보리와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베타글루칸이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을 붙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이 줄어들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유지되거나 늘어납니다. 미국 농무부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보리와 귀리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혈압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에서 이런 효과가 더 뚜렷했다고 하니 중장년 여성분들은 더욱 주목해주세요. 18년간 3천여 명을 추적한 미국의 대규모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곡물을 매일 3번 이상 충분히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허리둘레 증가가 적었고 혈압 상승도 덜했으며 혈당도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심장병 위험을 높이는 요소들인데 통곡물이 이것들을 모두 억제해준 겁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100만 명 이상을 분석한 대규모 메타 연구에서 통곡물을 하루 한 번 더 먹을 때마다 심장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14%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밥 한 공기의 선택이 우리의 수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쉬운 건강법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소화와 장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시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고요. 잡곡밥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바로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식이섬유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불용성 식이섬유는 현미 껍질이나 통밀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대변의 부피와 수분을 늘려서 변을 부드럽게 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덕분에 규칙적인 배변이 가능해지고 변비가 예방됩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고마운 성분이죠. 수용성 식이섬유는 보리나 귀리의 베타글루칸 같은 것인데요. 이것은 물에 녹아서 젤처럼 되면서 소화를 천천히 시킵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내 미생물 환경을 건강하게 가꾸는 역할도 합니다. 요즘 장 건강이 면역력과 직결된다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잡곡밥이 바로 그 장 건강을 지켜주는 겁니다. 농촌진흥청과 경희대의 공동연구에서는 수수가 장 건강에 특히 좋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수를 먹은 그룹에서 장내 유익균은 늘어나고 유해균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비만 관련 지표도 30%나 낮았다고 합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온몸이 건강해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네 번째로 체중 관리입니다. 다이어트 중이시거나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주목해주세요. 잡곡밥은 적은 양을 먹어도 배부른 느낌이 오래갑니다. 이것이 체중 관리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왜 그럴까요?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은 일단 씹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천천히 먹게 되니까 뇌에 포만감 신호가 제대로 전달됩니다. 우리 뇌는 식사 시작 후 20분 정도가 지나야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잡곡밥은 천천히 먹게 되니까 이 신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위에서 천천히 소화되니까 배고픔을 느끼는 시간도 한참 뒤로 밀려납니다.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같은 양의 점심을 먹을 때 잡곡밥을 먹은 그룹이 백미밥을 먹은 그룹보다 실제로 적게 먹었습니다. 잡곡밥의 열량과 혈당 지수가 백미밥보다 낮은데도 포만감은 더 높게 나타난 겁니다. 같이 먹어도 덜 먹게 되고 배는 더 오래 부르다니 다이어트에 이보다 좋은 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 터프츠 대학교에서 진행한 장기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곡물을 매일 3번 먹은 사람들은 4년 동안 허리둘레가 평균 1.27cm 늘었습니다. 반면 통곡물을 적게 먹은 사람들은 2.54cm나 늘었습니다. 거의 2배 차이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도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12주간 현미와 보리 등을 30% 섞은 잡곡밥을 제공한 결과 비만인 환자들의 허리둘레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참가자의 85% 이상이 잡곡밥의 맛에 만족해서 앞으로도 계속 먹겠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다니 일석이조가 따로 없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잡곡밥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실용적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100% 잡곡밥으로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백미와 잡곡을 2대1이나 1대1 비율로 섞어서 시작해보세요. 입맛에 익숙해지면 점차 잡곡 비율을 높이시면 됩니다. 급하게 바꾸면 오히려 가스가 차거나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잡곡은 5가지 이하로 섞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16곡, 20곡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석대 연구팀에 따르면 오히려 찹쌀, 흑미, 수수, 기장, 팥 이렇게 5가지를 섞은 밥이 16가지나 17가지 섞은 밥보다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영양 성분이 더 높았습니다. 너무 많이 섞으면 각 잡곡의 영양소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치아가 불편하시거나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잡곡을 미리 서너 시간 물에 불린 다음 압력밥솥으로 지으시면 됩니다. 찹쌀현미나 귀리쌀을 섞으면 식감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발화현미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발화현미는 일반 현미보다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됩니다. 네 번째, 잡곡밥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물 반찬이나 깻잎, 상추쌈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곁들이면 혈당 상승을 더욱 억제할 수 있습니다. 잡곡밥의 나물 반찬, 이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 차려주시던 최고의 건강 밥상입니다. 다섯 번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해서 부풀어 오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식이섬유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소화도 더 잘 됩니다.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잡곡밥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잡곡밥만 먹는다고 모든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 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 심장 건강, 소화 개선, 체중 조절까지 정말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수많은 과학적 연구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힘든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 효과라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닐까요? 19개의 대규모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곡물을 하루 한 번씩 더 먹을 때마다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이 9% 낮아졌습니다.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14%나 낮아졌고요. 밥 한 공기를 바꾸는 것만으로 수명이 늘어날 수 있다니 이보다 쉬운 건강법이 있을까요? 작은 밥상의 변화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사 먹거나 헬스장에서 힘든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저녁 밥솥에 잡곡 한 줌 넣는 것,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10년, 20년 후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은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잡곡밥을 먹은 사람과 흰쌀밥만 먹은 사람의 건강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어머니가 우리 건강을 위해 몰래 넣어주시던 그 잡곡,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또 우리 가족을 위해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맛있는 밥 한 공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건강한 밥상을 차려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당뇨나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는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